이번 강좌는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 강좌로서 용도 지역 1차, 용도 지구가 2차,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 3차를 했어요. 3차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특이한다고 볼 수 있냐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용도 구역과 새롭게 신설된 용도 구역을 구별을 해줘야 되겠다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시가와 조정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조심할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 구역에 대한 사항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가도록 해봅시다. 그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일단은 용도 지역이 1차적으로 지정한다. 평면적으로.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2차적으로 지정한다. 입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규정한 것과 달리 3차적으로 규제를 목적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종전에 지정했던 것이 바로 종전의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규제를 갖다가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종전은 규제가 목적이었지만 지금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이걸 갖다 정하는데 이 용도 그걸 갖다 이 구역이라는데 바로 이건 그걸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얘는 뭐로 정하느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그 여기는 입안, 결정, 고시라고 하는 단계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 도, 개, 시, 입, 수도를 계시하면 입으로 들어간 거죠. 물 먹는 거 입으로 먹죠.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를 계시하면 입으로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정리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교재의 경우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우리가 개발이라 하죠. 개발. 그럼 특히 여기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성격은 뭘 성격으로 하느냐? 개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개발은 안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꾸 바깥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뻗어나간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벨트를 규정해 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바깥에 벨트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서양에서 그린벨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린벨트.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게 본래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김신조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도심으로다가 자유로이 우리가 군사화하려면 자유로이 언제든 드나들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심지 외곽을 갖다가 즉 보안상 때문에 개발을 갖다가 뭐 해야 되겠다?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겠다.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는데 이거는 누가 지정하는 거냐? 도시군 관리 정하는데 이 자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그럼 국토교통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국토교통부의 정하는 건데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뿐이 없습니다.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어느냐? 여기 지정과 행위 제한은 따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법률이 있다. 다른 법률이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한다. 그 우리가 이것을 앞에 배웠죠. 뭐냐? 줄여서 개발 제한 구역법이라고 줄여 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정식 명칭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위 특별조치법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개떡 같은 법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역시 교재의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도시 지역에
여기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어요. 산지. 그럼 머릿속에 연상할 때, 자, 우리 아주 천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의 왜 대표적으로 이제 남산을 연상해 보세요. 남산.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를 대표하죠.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남산이 저소나무. 그렇죠?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거주 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다면 이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자꾸 어떻게 버려요? 없애버리고 집 짓고 없애버리고 속된 표현하다면 남산 위에 저소나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그 소나무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갖다 봤을 때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갖다가 이걸 다 개발하면 그 도시민의 주민의 휴식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민의 휴식 공간, 도시의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휴식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갖다 이 산지를 갖다 개발 가치를 갖다가 제한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산지 쪽에. 그래서 이거는 역시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이건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냐? 이 행위를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누가 정하는 거냐? 이거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겠고 대도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이면 자기가 직접 정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로 정하는 거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자연공원. 그럼 행위제한 역시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위제한은 역시 다른 법률로 정한다. 근데 이 다른 법률을 정하는데 무엇이 있는가? 그래 본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도시공원법, 녹지공원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따로 법률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느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화가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영종도의 신도시를 갖다 머릿속에 연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영종도입니다. 여기가 공항이 있죠. 그럼 공항에 배후 도시가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필요하죠. 그럼 배후에 도시가 필요한데 자, 이 도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주변 지역을 자꾸 무질서하게 자꾸 뻗어나가.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이에요. 무질서한 뭐가 목적이다? 시가화 방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럼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죠.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한다. 그러면 영종도 신도시에 대한 그 주변 지역, 바로 여기가 성숙되기 전까지 이 주변 지역을 갖다가 말 그대로 유보시키는 거예요. 유보. 몇 년에서 우리가 5년에서 20년까지 유보시킵니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연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앞에 개발 제한 틀리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자, 이것 두 가지 구별해 주세요.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자, 여기 보세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고 여기는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시가화. 시가도. 자, 가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발되는 걸 방지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유보시키겠다. 그럼 이때 이거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지정 자체는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시도지사한테 가서 이제 위임했습니다. 위임.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이럴 경우에 여기를 유보시킨다 그러면 유보시킨 것은
여기에 이 도시가 위치한 거에 따라서 그 도시역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 이용 상황, 산업 발전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5년에서 몇 년? 20년이 경과된다. 그럼 그것이 경과됐다. 경과된 다음 날 실효가 되죠. 그럼 실효가 되면 일반인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실효가 되면 일반인 모르니까 뭐가 필요하다? 고시가 필요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 나왔죠. 실효하게 되면 그 실효 사실을 고시한다. 그러면 국토장관이면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하면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달리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이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 주변 지역 이거. 여기는 행위 제한을 가져와요. 자, 제가 이제 웬만하면 빨간 글씨 안 쓰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요새 좀 빨간 글씨 많아졌다. 그만큼 자주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행위 제한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가졌는데면, 왜 빨간, 다른 데는 따로 법률 정한다는 행위 제한을. 그러니까 거기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는 이 법에 의하여, 즉,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져온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한다.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것은 이 법에 의한다는 것인데 이 법에 의한 경우를 보면 어떤 형태가 있는지 우리가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령령에 의하는 경우를 보여주면은 우선은 크게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과 그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도시군계획 사업과 비도시군계획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 도시군계획 사업과 비도시군계획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리해 둘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을 정리할 거냐. 자, 원래는 얘는 여기 보세요. 이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 때문에 일단은 금지시켜 놨어요. 금지. 근데 여기 만약에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으면 이 지장이 없는데 지장이 없으면 금지를 갖다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지장이 없다면 금지를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는 거야. 누구한테 받느냐?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 마음대로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일단 여기 유보시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인정받으면 왜 여기 허가가 아니라 왜 인정이냐? 같은 국방상 보안상 그러면 국방부 장관과 국토교통장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허가는 위에서 아래로 규제되어 있고 그 규제된 걸 풀어주는 것이 바로 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면 조심할 것이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하면 도시군계획사업은 국토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는구나. 인정. 그러나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바로 여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제해준다. 그러다 허가다. 그래서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갖다가 근거로 하다 보니까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는 규제 없겠지만 마기, 토토, 공주가 농광업 일 종용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마을의 편익시설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의 시설을 갖다가 보수하는 거 해야 될 거죠. 토지 영질 변경, 토속 채취 같은 건, 토지 분할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뭘 한다? 결국 허가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거기 공업 같은 공장 같은 등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것은 허가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660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주택 조심할 수 있어요. 주택은 갖다가 조심할 것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은 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주택은 신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증축만 가능한데 얼마까지 가능하냐? 기존 거 포함해가지고 기존 거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부속 건물은 가서 33 그러니까 기백 없시키면 33이다 이런 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주택 같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계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있고 퇴비사, 잠실, 창고, 축사 이거는 생계형이죠. 그러니까 농사 관련 시설에 대한 것은 거부할수는 안 돼요. 허가해 줘야 된다. 반드시 허가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생계형 건물과 관련된 건 반드시 허가해 준다. 거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허가해 줄 때는 반드시 여기 보세요. 도시공격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 허가권자가 도시공격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격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도시공격사업 시행자의 뭐를 들어야 되겠죠?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허가를 했다 그러면 의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의제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또 산재 일시사용 허가 이런 것이 의제되고 또 중목에 그 관련된 임목 자체 벌채 허가, 신고 이런 것이 의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를 갖다 위반한 사람이 있다. 그 위반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어요. 원상회복 가라. 근데 원상회복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시가화 조정구역.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가화. 옛날에 보면 시가살이라고 그러죠. 3년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연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구나 볼 수 있어요. 이건 수자원이 아니라 수산자원을 갖다 보호하고 육성하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육지고 여기가 해수면이고 또 수면이야. 수면,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꼭 바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왔을 때 내수면도 있고 해수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다가 이걸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대를 묶는 거예요. 일대를. 그래서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토지까지 묶는 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남해의 관점은 참 천혜의 수산자원들이 많잖아요. 풍부한 양식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업을 설치한다, 골프장을 설치한다. 참 이거 문제 많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런 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지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바로 이거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유수면 플러스 인접 토지까지. 자, 어디까지? 인접 토지까지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도시공관리 정하는데 이건 누가 정하느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 여기 따른 이 행위 제한 있죠. 행위 제한은 역시 이거는 수산자원이니까 그 자원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구나 볼 수 있어요. 무슨 법? 수산자원 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출제돼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출제될 것. 자, 이걸 보셔야 되겠죠. 반드시 출제될 것 뭐가 있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반드시 출제될 거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금 이런 경우 있느냐 없냐? 자, 아까 여기 보면 다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그린벨트 잘했고 도시자연공원 남산여고 시가조 영종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산자원구역 가면 남해 예를 들어 거제도 같은 가장 대표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또 천수만쪽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요. 그러면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디를 머릿속에 연상시키면 될 거냐? 여기는요. 예를 든다면 포항에 가서 보면 해도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해도 수변구역. 그래서 이 포항의 해도 수변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방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뭐로 정하느냐? 도시공관리 정하는 겁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겠죠? 그럼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데 바로 뭐 때문에 정하는 거냐? 이거는 결국 무슨 지역이냐? 기존에 있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시 지역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고 도시 정비를 갖다 촉진하게 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도시 정비 촉진을 위한 거점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주변 지역,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촉진해서 그 지역, 그 주변 지역, 역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묶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그럼 대상 지역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대상 지역 꼭 봅시다. 꼭 보니까 자 대상 지역 교재를 보고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도심 있죠? 또 부도심 있죠? 또는 뭐가 있어요? 생활권 중심지가 되는 경우 있어요. 생활권 중심지. 이런 것은 기존에 이미 다 개발됐어. 그럼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는 새롭게 어떤 속된 표현으로 촉진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포항 해도 수변 구역이다. 그럼 그 지역은 태화관 중심으로 기점을 해서 옆에 기점이 되면 자 뭐가 문제될 것이냐 운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에 기존에 있던 주거 지역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럼 주거 지역에는 그쪽 관광 숙박 같은 걸 등장시킬 수 없어요. 판매시설 같은 걸 등장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 지역에 있는 걸 갖다가 규제가 된 것 그거 가지고 다시 정비하기 위한 거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용도 지역을 그대로 두고 규제를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보고 또 역사, 철도 역사 또 뭐가 있어요?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반시설 중 그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그러니까 운하, 그것도 역시 뭐야? 항만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볼 수 있고 서울의 경우 바로 서초 터미널, 그 터미널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다 해서 복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서 1km 이내 그러면 반경 500km 이내란 말입니다. 그럼 3개 노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왕십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쪽에 해당할 수 있겠죠. 또 서초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걸 기점해서 그 지역 일대를 갖다 보면 노선과 전철과 이걸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점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 밀집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이미 다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수립하는 지역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지역은 국토장관이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입안 결정 고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바로 뭐냐? 입지위에 최소구역 지정한 목적,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기반시설, 토지 이용 현황, 도시군 계획과 기본 계획과 부합성 어떻게 적합하냐 따지면 되겠고, 그 다음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 미치는 영향, 도시환경 개선 효과, 또 도시의 개발 수요,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 파급 효과. 그래서 방금 했던 포항의 해도 수변 구역 같은 경우는 그 파급 효과,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이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것을 가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수립 시에 용도, 건폐일, 용적률, 건축물의 완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고려해서 하는 계획인데 그걸 갖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갔죠.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 그 안에서 개발 사업이나 개발행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그 부담을 갖다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행위에 완화해서 그럼 건축행위를 완화시킨다면 뭐가 있어요? 자기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치 상승분, 그래서 감정평가업자가 건축 제한, 완화, 전후에 대해서 각각 감정평가한 차익을 내겠죠. 그래서 그걸 가치상승분인데 그 가치상승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만약에 10억이더라. 근데 가치상승분이 올라간 게 8억이다. 그걸 다 부과시키면 그 사람은 죽으라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행정기관장 또는 그들한테 협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의견을 회신해야 되느냐. 자, 이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근무일수 기준으로 해서 10일 내, 자, 며칠 내? 10일 내 가서 알려줘야 된다. 무슨 일수기네? 근무일수 기준으로 해서 10일 내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해당하는 경우 사항을 갖다가 누가 결정할 수 있냐?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니까 어떤 경우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최소 10% 이내 변경. 그 변경지역에서 입지계획을 10% 이내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구역의 면적 10%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하겠다. 시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두 번째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제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럼 이때 단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는 몇 퍼센트? 20% 이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됐다. 그런 경우인데 다른 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갖다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반드시 이걸 통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하고 그 계획에 의제된다. 그러면 이 법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되면 건축법상의 특별 건축구역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건 의제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특별한 사항들, 세부적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내용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문제를 보면 국토의 계획미루법령상 용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 1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여기는 용도구역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것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3차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종제 규제일 변대점 최근엔 최소하는 것으로 가졌다. 자,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 2번 보면 시도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광역 아니죠. 다 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야 되겠죠. 3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되는 공원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터 일부를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국가권은 국토장관이 정하고 시도권 시도자가 정할 수 있겠고 시장군수를 자기가 직접 정할 수도 있다. 자기가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한 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같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시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 변경을 도시광역주장 아니죠. 시가와 조정구역. 자, 여기 봅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건데 위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가 하게 된 건 국토장관의 것이고 그럼 국토장관이 한 건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로다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 밖에 이제 행위 제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를 보면 여태까지 행위 제한은 다 뭐가 이루어진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됐다.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본다면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행위제한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행위제한을 원칙적으로 근거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했다. 그럼 특히 여기 있는 얘를 제외하고는 얘는 원칙적으로 뭐냐?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행위 제한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져왔는데 이 행위 제한을 갖다 하면서 특례가 나타났어요. 그 행위 제한의 특례. 행위 제한 특례 중에서 어떤 특례냐? 자, 대개 용도 지역과 지구에서 건축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건축한다는 건축 제한을 받죠. 그 건축 제한 방금 했죠. 뭐에 따랐어요? 대통령이 따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했어요. 자, 어떤 경우냐?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 건축 제한, 용도 지역 지구 안에 거 대통령 거 적용받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거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 행위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건축 제한 용도 지역과 지구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은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바로 특례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 제한을 갖다 완화시키는 게 있어요. 행위 제한에 완화가 있단 말이에요. 완화가 뭐가 있느냐?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제가 이제 고경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관점에서 고경미 경우는 자, 여기 보면 뭐가 되냐? 리모델링 하겠다. 그럼 리모델링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행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에다가 리모델링 한다. 최고에 걸렸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아니죠. 대개면 리모델링 한다. 수직 증축 같은 거는 3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5층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래서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완화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건축물이 아닌 시설 제한을 갖다가 역시 보면 일정한 경우에 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 지역에 타법 적용이 배제되더라 볼 수 있어요. 도시 지역에서 우리가 보면 타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럼 타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건 뭘 뜻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도시 지역이야. 여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도시역 바깥지역이 기점을 하는데 만약에 도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도시지역은 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건축선이 나와요. 건축선이요. 근데 도시적 밖의 경우는 안전, 기밖의 그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여기는 뭐가 나오면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접도구역은 도시역 안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상의 접도구역. 그러니까 그럼 여긴 도시역 외곽지역은 안전사고. 자, 되게 도시역 안은 되게 60km가 기점이 되는 거죠. 도시역 밖은 예를 들어서 70에서 80km까지. 그러면 가다가 안전사고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 주변의 일정 거리에는 건축물이나 기타 표주 같은 걸 설치하지 말아라 돼 있어요. 그래서 접도구역입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접도구역은 도시역 안에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했어요.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있는데 일명 농취증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경자 유전 원칙, 경자 유전 원칙을 지켜서 한마디로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투기하지 마. 그 이건 결국 그 도시적 밖에 있는 사람 농지를 취득하겠다, 취득한 사람 농취증이 다 있어야 되는 원칙을 해요. 그다음 도시적 안의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원래 개발이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농취증이 원칙적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녹지 지역을 갖다 취득할 때 무슨 지역 취득? 녹지 지역을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도시 지역 안의 경우 원칙은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단 녹지 지역은 필요하다. 그런데 녹지 지역일지라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시군객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취득하겠다. 그러면 얘는 농취증이 필요가 없는 거야.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인데 말을 좀 어렵게 써서 여러분들이 좀 혼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뭐 기득권 존중 같은 건 당연히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냐, 내 땅이 있는데 그 내 땅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 하면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기점을 쓸 때 이 동에 대한 것이 있다면, 자 여기 명동이다. 명동인데 땅값 엄청 비싸죠, 그죠? 근데 이제 행정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땅을 하나 샀는데 딱 보니까 용도가 이렇게 걸렸는데 한쪽은 상업지역인데 한쪽은 주거지역이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는 상업지역, 내 땅인데 여기는 상업지역의 용도를 짓고 여기는 주거지역의 용도를 짓는다. 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이 이상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규모가 어디 걸 따라갈 거냐, 이게 문제되죠. 상업지역이 큰데, 상업지역이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를 기점하느냐,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이 걸렸을 경우는 그 걸린 A나 B에 대해서 규모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 원칙적으로 330제곱미터 100평을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330을 갖다가 초과했다, 얘를 갖다가 초과했다, 그럴 경우는 각각 걸 적용받아요.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다, 이하면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느냐, 건축물의 용도가 있겠고, 건폐율이 있겠고, 용적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것이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건축물의 용도는요, 그 중에 뭘 따라갈 거냐, 큰 쪽을 따라가면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 큰 쪽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 사람 살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1000제곱미터를 할지라도 어떤 땅을 사는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상업지역을 다 산다. 엄청 비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살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700은 만약에 편하게 자, 700은 상업지역, 300은 주거지역. 그럼 땅값은 얘보다는 땅값 싸죠. 얘는 땅값이 상당히 높죠. 근데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런 땅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가중평균값을 구하는 겁니다. 가중평균값을 구한다. 그럼 만약에 여기 상업지역이 건폐율 자체가 예를 들어서 90이고 주거지역 건폐율 자체가 60이다. 그럼 얘네는 90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000이면 900제곱미터를 줬어요. 그럼 얘도 1000이면 900제곱미터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더 작게 지니까 뭐냐, 얘가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가서 이쪽에는 700 곱하기 0.9 플러스, 자 이거는 300 곱하기 0.7 또 여기 그러면 결국 해봤자 84, 그러니까 종전에는 90%인데 이거는 84%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럼 종전보다 작아지죠. 얼마? 여기는 종전에 900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840분이 못 줘. 이렇게 가중평가를 구한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쳤다. 그럼 도로변에 띠 모양을 쳤다. 어떤 경우냐? 자, 만약에 이것이 있으면 종전에는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가고 10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600이고 400이다. 그럼 각자 걸 따라가지만 바로 여기에 도로변에 띠 모양을 걸쳤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띠 모양을 걸쳤다. 그러면 330 각자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660을, 요 기준점을 2배, 그러니까 660을 기준점을 해요. 그래서 660 하면 각자 것 따라가고 660 이하면 가중평값을 구한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바로 뭐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이 예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예외. 자, 그러면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쳤더라. 건축물 자체가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쳤더라. 그럼 이 얘기를 갖다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겠어요. 내가 1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이게 건축물이야. 그 건축물인데 이 중에 이쪽에 미관지구, 고도지구 똑같은 이 건물을 그렇게 걸쳤으면, 자, 이게 500제곱미터인데 이게 50이고 이게 450이 걸쳤어. 그러면 요 50 때문에 자,
미관지구, 고도지구. 야, 저 여기 50 걸쳤다. 그럼 전부 다가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돼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방화지구다. 자, 여기 보니까 이때는 건축물이 걸치면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 다 되잖아요. 방화지구는 이쪽이 방화지구다. 그럼 대지는 불 안 나. 대지는 필요가 없어. 건축물이다. 그럼 건축물의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가 돼요. 왜? 여기 불 나고 여기는 불 안 나는 거 아니죠. 연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요따가 전부가 되니까 또 방화벽을 구획하면 각자 거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을 껴서 개발하게 되면 야금야금 녹지가 없어지죠. 제가 예전에 어머님하고 이렇게 시골에 어머니 사실 때는 계실 때는요. 떡을 해놓자. 그러면 다 안 주십니다. 그러면 어디다 올려놓으셔. 근데 우리 귀신같이 찾아내. 배가 고프니까. 그럼 가서 조금씩 떼어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오면 없어요. 자, 바로 녹지도 마찬가지예요. 녹지도 야금야금 껴서 개발하면 전체가 없잖아요. 그럼 다 죽자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지 끼면 각자 것들 하나 규모가 팍 줄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 있는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지가 천재금태 그 중에 하나가 700. 근데 2종 일반주거, 나머지는 1종의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700이나 300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했어요? 한쪽이 330 이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가중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0인데 한쪽은 700인데 그중에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150, 1.5. 그 다음에 한쪽은 300 곱하기 건폐율이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우리가 하나는 기점이 되고 한쪽으로 되면 자 이거는 1350. 그럼 100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300에 100%가 되니까 135 이렇게 되겠죠. 그럼 135다. 그럼 135 곱하기 대지 면적이 얼마였어요? 1000 곱하기 1.35 하니까 1350이란 말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는 이제 도시군객 시설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